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 아까 한 3시쯤에 실방을 하나 처음으로 O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이제 임대 비중 얼마나 될까, 저희가 이제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서 비율을 검토해 본 결과 불과 12,000세대 중에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1,200세대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라 진짜 정말로 이 수치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직도 입주하실 분들이 많이 남았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90%가 실입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거기에 지금 매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있는 물건마저도 계속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겠다. 점진적으로 서울 전 지역의 모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해제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지역은 제외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를 푼다. 그래서 처음으로 잠삼, 대청 네 군데, 그러니까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삼성역의 개발 호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차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호재와 GTX 노선에 대한 호재 때문에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와 일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재건축 지역을 우선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초에는 보시면 여기가 엘리트 그리고 주공 5단지 여기가 파크리오죠. 파크리오 안쪽까지 잠실동하고 잠삼대청, 이 부위에 이 파란색 지역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인데요. 여기서 재건축 추진 14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다 해제했습니다. 이거 공고가 됨과 동시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13일 날, 그러니까 내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하니까요. 내일부터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실거주에 대한 요건 없이 잠실의 아파트와 삼성역 대치동, 청담동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지금 잠실의 송파구의 아파트 값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므로 인해서 재건축 단지 주변의 풍선 효과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묶어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묶어두면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역효과를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통해서 이미 익히 학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건축 지역은 토호제로 묶어놨습니다. 이런다고 안 사실 것 같습니까? 아무튼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제외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보면 지금 목동이나 그 외에 이제 재건축 서울에 지금 잡혀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다고 해도 재건축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었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화면을 보시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잠삼대청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개포 우성 1, 2차, 성경, 미도, 쌍용 1, 2차, 우성 1차, 음마, 진흥, 현대 1차는 제외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이고요.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 5단지, 우성 1, 2, 3차, 우성 4차, 아시아 선수촌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실방에서 올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엘리트레파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시고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는 이미 예전부터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고 엘리트 단지에 대한 거래가 이제 가능해지셨다. 갭 투자가 가능해지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삼성역에 그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에 인접해 있는 우성과 아시아 선수촌은 그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에 포함되면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단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건축 단지를 풀어줘야 재건축 재개발도 활발하게 되는 것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렇고요. 근데 그 외의 지역만 푼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에 대한 아파트는 그대로 재건축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속보로 발표가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압구정 그리고 여의도, 목동, 성수는 그대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가 5년 차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어보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미 잠산 대청 같은 경우는 5년이 됐기 때문에 풀어주는 그런 수순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중에서도 특히나 다 대부분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풀린다고 해도 재건축 아파트를 풀어주지 않고서는 특별히 지금이랑 현행을 유지한다고 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실방할 때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구독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올해 2월 달에 금리 인하 확정된 것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지금 기획재정부에다가 재정정책으로 추경해, 돈 좀 풀어,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돈 좀 풀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1월 달 들어오기 전에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그 이유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져서라고 분명히 밑밥을 까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1월 달에 금리 내리지 않고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금리 인하할 거니까 시중금리 내려, 그리고 실질금리는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를 시장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1월 달에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어찌됐건 금리를 동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월 달에는 당연히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으니 2월 달에는 금리 확정된 것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2월 달일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강력한 부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금리 인하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지금 95.5%의 비율로 또다시 동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적어도 6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금리 인하, 이제 아무래도 관세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내부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아마 고려한 게 아닐까. 그리고 워낙에나 지금 고용 지표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경제 성장률 2% 이상을 보인다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이유로 굳이 금리를 쉽게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파월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월이 어쨌든 그 의장으로서 2026년도까지 있는 한은 강단 있게 이렇게 금통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 날 있었고, 이때는 동결, 그 다음이 2월 25일, 그 다음이 4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2월 25일 다음에 3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월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달 연속해서 그
불확정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한국은행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월달과 4월달 사이에도 지금 금통위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달에 금리를 한번 동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할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월 달에 1.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2%를 2월 달에는 넘어선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게 계속 상승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인플레이션의 부분에 대한,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금리 인하 결정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으로 되게 어려운 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은행도 고심이 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환율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1,400원대에서 유지되는 환율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 내수 부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달 4월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2월달에 한 번쯤은 금리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상적 기준금리를 2.25%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3번에서 4번은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 상반기에 한 번쯤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속보와 그리고 2월 25일 날 발표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